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답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이렇게 삽시간에 지나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벌써 1년에 거의 10분의 1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뵈면서 문안 인사 같은 걸 드리게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번 주도 역시 방학을 맞이한 예비고1을 위한 교양 특집.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저희가 다룰 책은 이 책,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광근이라고 하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이고, 이 책을 바탕으로 한 강의가 유튜브에 서울대 계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같이 강의를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전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컴퓨터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영화 같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온갖 종류의 기계에 컴퓨터가 쓰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사용하시는 물건,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딱 봐도 컴퓨터죠. 그리고 저도 지금 컴퓨터를 펼쳐놓고 이제 대본과 함께 이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스피커, TV, 냉장고, 보일러, 요즘엔 자동차까지 전기로 돌리는 거엔 온통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꽤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치로 밥을 먹진 않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기계에 들어가서 모든 기계가 하는 일을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컴퓨터는 만능 기계, 그러니까 보편 기계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리웠습니다. 이미 이런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사용할 줄만 알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동차도 우리가 본닛 열어볼 필요 없이 그냥 페달 밟으면 간다, 브레이크 밟으면 멈춘다, 핸들 돌리면 오른쪽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만 알아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그치면 이제 교양인으로서 약간 아쉬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알려면 작동법뿐만 아니라 작동 원리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도 사용법뿐만이 아니라 작동 원리를 같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컴퓨터 과학의 세계로 한 발 더 내디디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안타깝게도 이 컴퓨터 과학의 세계는 대체로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 상당수께서도 어렸을 적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을 것 같고 문과인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학과 논리학의 세계입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하면서 탄생한 기계장치, 논리학과 수식을 전기 회로로 바꾸는 과정,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까지 컴퓨터에 관한 모든 근본적인 것들을 소개하는 책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컴퓨터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래도 수학과 논리학은 어려운데 그래도 좀 쉬운 책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가져온 책이 바로 왼쪽에 보시는 컴퓨터 과학의 세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울대 인기 교양 강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책이고, 또 이 책이 나온 뒤에 이 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교양 강의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 이 과목 이름이거든요. 이걸로 바로 검색해 보시면 그 서울대 공식 계정에 올라와 있는 그 강의 동영상을 찾으실 수 있을 테니 한번 책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꼽아본 키워드는 코딩입니다. 이제 이종 보통 키워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컴퓨터 과학,
코딩에 뭐 관심을 두거나 혹은 뭐 그 신경을 쓰시게 되셨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열의 아홉은 코딩에 관한 정보 뭐 혹은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컴퓨터의 원리에 관심을 갖게 된 다음에 사실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분야도 바로 코딩입니다. 게임을 하는 단계에서 게임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단계로 넘어가 보는 것이죠. 또 코딩을 직접 해보면 꽤 신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저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만들어서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봤는데 되는 거죠. 저는 그 첫 경험을 했을 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컴퓨터를 좀 일찍 접한 편이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제 꿈이 프로그래머였습니다. 흔히 이제 요즘엔 개발자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데 안타깝게도 수학을 못해서 고등학교 때 꿈을 접었습니다. 문과로 전향을 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있었죠.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몇 년 전에 코딩을 정규 교육 과정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봐서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만드는데 이 옛날에 뭐 제가 프로그래머를 꿈꾸던 시절에 배웠던 그 컴퓨터 언어들을 학습한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인데요. 코딩이 논리적인 사고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수학과 논리학을 기반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입력을 하고 또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출력값이 안 나오죠. 바로 에러가 뜹니다. 그 에러를 뜨지 않도록 모든 요소들을,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단계들을 모두 잘 구성해야지만 오류가 뜨지 않고, 또 오류가 발생하면 그 단계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을 때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우리는 단번에 알아낼 수 있죠. 게다가 코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보다도 훨씬 더 논리적 사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아닌 눈앞에서 딱 보이는 굉장히 생생한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책의 앞쪽 내용 절반은 역시나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왜 가능한가 혹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가능해졌는가에 관한 수학적, 논리학적 설명입니다. 분명히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읽어보고 난 다음에 드리는 말씀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이과가 나눠져 있던 시절에 문과를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 얘기 나오면 일단 머리에서부터 쥐가 나는데요.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을 어려워서 포기한 저 같은 사람도 약간 집중해서 약간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정도의 책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양 강의로 개설이 되어서 수업을 진행했던 것이겠죠. 특히 저는 학생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 책을 더 권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인의 생애 주기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때는 언제냐면은 고등학생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빠르게 이해하려면 고등학생 때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알아가면서 컴퓨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코딩에 관심이 많고 그 방향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 청취자 여러분이나 또는 그런 학생을 아이로 두고 계시는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라면은 이 책을 통해서 그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코딩이라는 게 대체 왜 가능한 것이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코딩이라는 작업이 컴퓨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원리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로 코딩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관한 이 책의 이야기와 제 설명을, 제 생각을 마치기로 하고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더 재미있게 읽을 당신에게 보내드리는 애드온 서비스, 이제 같이 하면 좋을 컨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생각이 많이 났던 콘텐츠를 말씀드리면 동료이자 경쟁자이기도 한 다른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된, 그러니까 이 책을 컴퓨터 과학에 관심이 많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좋다라는 추천을 해준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인데요. 필수교양이라고 하는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코딩넛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필수교양이라고 하는 팟캐스트는 이 2010년대에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알았으면 하는 교양이라는 걸 이제 콘셉트로 해서 만들어진 채널이고, 실제로 팟캐스트 제작자가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코딩넛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는 그 현재 컴퓨터 공학자이자 개발자가 직접 출연을 해서 코딩은 무엇이고 대체 왜 중요하고 이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 에피소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육아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코딩에 관해서 공학자가 이야기를 할 때 전 이런 게 궁금한데 우리 아이의 미래에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의응답을 받는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질의응답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주제들이 아마도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의식 혹은 궁금증과 많이 맞닿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 에피소드를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광근 교수의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라고 하는 책을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주 예비고일을 위한 교양 특집, 다음 주 책은 경영 경제 분야의 책을 골라봤습니다. 3년 후 부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지표 정독법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사고 싶게 만드는 책 아니겠습니까? 오늘 책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서강대에서 이루어진 경제지표 관련 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요새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가뜩이나 경제의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요즘 같은 때에 청취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특히나 이제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이 사회를 헤쳐나갈 예비 고1이 되신 학생 청취자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필요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링크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